네, 첫 번째 종목은 더존 비즈온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전에 아시죠? 제가 참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지난 8월 18일 날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때였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기업과 관련된 DERP와 관련해서 아직 어느 쪽으로 이 방향이 설정될지 모르니까 조금 반등을 주면 비중을 줄여놓았다가 그 부분이 조금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보시고 나서 다시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게다가 지난 주말에는 시장에서 많이 전체 시장이 다 올랐는데 이 친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일단 이 회사는 이제 기업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네트워크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트워크에는 재미있는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소위 매트컬트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고객들의 수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 네트워크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뭐 애플도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상품을 론칭하게 되면 별다른 광고 필요 없이 별다른 노력 필요 없이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회사에서도 외화고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어요.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 뭐 기업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뭐 그 더존페이라든지 심지어는 이 직원들 교육까지 그 솔루션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그냥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로얄티가 높은 고객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성공적으로 고객들을 럭킹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것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도 좋고 트위터도 좋고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카카오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엄청나게 제 사진을 많이 업로드해 놨다면 이 다른 데로 SNS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가 없죠. 귀찮아서 안 됩니다. 이거 다 옮기려면. 이런 게 바로 록인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고객들을 딱 가둬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 네트워크 또 웹 뭐 이런 하드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객들 굉장히 로열티가 높은 고객들을 록인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조금 정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DERP죠. 그러니까 그 대기업 지금까지 외화고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주로 상대로 하는 그런 그 솔루션을 제공을 했다면 이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이 출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이 사비라고 하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지금 금방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객들을 록인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쌉도 결국은 그런 전략을 썼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대기업이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버리고 과연 더존 비즈온으로 다 건너올 것이냐. 뭐 물론 건너오는 추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은 가격이 무척 싸고 또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개는 왔어요. 신세계라든지 몇 개는 왔는데 하지만 대기업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내가 쓰고 있던 걸 버리고 과연 옮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비중을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또 궁금하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술적 분석, 예술적 분석을 자꾸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과연 예술적 분석은 이 종목의 고점을 과연 찾아낼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부분도 과연 예술적 분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종목이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씨앗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 씨앗이 발화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리그닌이 분비돼서 낙화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서는
늘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예술적 분석에 의존하라라는 말씀을 최근 들어서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최고점에서는 당연히 매도 신호가 아주 확고하게 잡히고 있죠. 일단 직전 고점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점은 뭘 보시라고요? 스토캐스틱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보시면 스토캐스틱에서 분명하게 다이버전스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찾아서 같이 보세요. 다이버전스가 분명히 보이죠. 분명히 종목은 고점을 넘어가는데 확실하게 고점이 확 찌그러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고점은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CEO의 동의를 얻으라. CEO는 큰 돈들의 매수와 매도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EO도 분명히 찌그러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최고 고점에서 분명한 매도 신호가 확정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 하락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간단하죠. 자, 횡보했을 때 주가가 횡보 중일 때는 누가 우선권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채킨스 오실레이터 CEO를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월 되자마자 횡보를 했죠. 그런데 채킨스 오실레이터는 어때요? 완전히 찌그러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채킨스 오실레이터의 역할이 뭐예요? 이 종목을 누군가가 매집을 하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계속 매도를 하느냐 이 부분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횡보를 할 때 CEO가 찌그러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미래의 주가가 떨어질 것임을 암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대충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예술적 분석이 어느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